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겁나 거의 뒤에까지 썼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요거는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 뭘 한다고 했어? 이성부의 변은 하고 넘어가야 돼 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치? 왜냐면 현대시 부분은 연계가 된다고 했고 연계가 된다고 할 때 누가 어디서 나온다고? 김광규?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음, 연계는 뭐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볼게요. 이성부가 썼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 누룩을 쓴 사람이 또 이성부잖아. 그리고 누룩이라는 시의 그 내용이 겉으로 보면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빚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시대현실하고 연결 지으면 내 한 사람이 뭘 해서 희생을 해서 그지 민중을 일깨우는 과정, 각성의 과정이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뭔가 이제 희망찬 미래를 보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성부의 벼도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네,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좋겠지. 자,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 알 수 있냐면 벼라고 하는 게 시적 대상인데 서로 어우러져서 기대고 산다 그랬어. 그럼 여기는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자, 그럼 봐봐. 이웃들에게 자신을 맡긴다라는 거 똑같아. 연대의식 공동체인 거고. 연대의식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햇살이 따가워진다? 자, 따갑다라고 하는 건 어때? 부정적인 상황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 연대감을 가진다 이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자, 이런 것도 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는다라는 건 공동체 의식, 연대감, 연대 의식, 소속감 이런 거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연대 의식이나 연대감이나 아니면 공동체 의식 이런 걸로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건 뭐야? 민중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알 수 있어요? 민중들은 서로 개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하면서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특히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버텨가는구나.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욱 불타는 이거 무슨 얘기야? 사실 죄 지을 게 없어. 근데 억울하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뭐 민주화 운동 그때는 뭐 민주화를 외친 사람들이 죄인은 아니잖아. 근데 죄가 없어. 근데 죄래. 잡혀가잖아. 그럼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죄도 없이 죄 지었다라는 건 부정적인 현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조리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부조리한 현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현실에 부조리한 현실에 더 불타오르는 마음들을 보아라. 불타오르는 마음들이라는 건 뭐야? 부정적인 현실이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더 불타오르는 마음들 그랬거든요. 그럼 뭐야? 저항 의지라고 할 수 있을까? 저항 의지라고 해도 돼요.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자, 그럼 뭐예요? 벼는 그랬거든요. 자, 포용력이야, 포용력.
아, 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용력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은 사랑.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자,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지. 고난과 시련의 뭐야? 극복이겠지.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피 묻은 그리움. 피 묻은 그리움. 피가 묻었어. 이 넉넉한 힘. 그게 다 뭐예요? 공동체 의식. 연대감, 연대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피 묻은 그리움이지? 야,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연대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부조리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연대감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쭉쭉쭉쭉 봅시다. 누룩, 이성불 누룩했었고 뭐 김광규가 잘 나오는데 이육사의 꽃을 이용하기 그리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요거 잔등을 한번 봅시다. 잔등을 볼 건데 여기서도 우리 줄거리 니네 소설은 니네 전체 줄거리를 좀 보라고 했었잖아. 니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를 잘 보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저 어쨌든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을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잔등에서 서술자 누가 나와요? 나가 나와요. 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인물이에요. 왜? 뭐 때문에? 냉정한 인식을 위해서 뭐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주관적인 인식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어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3자의 정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를 암시한다. 뭐? 객관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 귀로가 뭐예요? 귀로, 여행, 길. 그러니까 여기선 진짜 놀러 가야지라는 이 여행이 아니라 이동 경로. 자, 귀로에서 귀향을 하는 경로거든요. 귀향이 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동하는 경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자 여기서 뭐 이거 측은지심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관용의 정신이 뭔데요? 관용의 정신이 그거 뭐야? 내가 받아들이는 포용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 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자 그러면 이거 최근 거 아니거든요. 최근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조금 맞물리죠? 잠깐만. 봅시다. 얘는 우리 그때도 구조도를 그리고 하기는 했는데 구조도를 그리고 왜냐면 현대소설은 전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잔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잔등이 희미한 불빛이라는 뜻이지. 희미한 불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설 제목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배경이 언제예요? 해방 후야. 해방 직후야. 해방 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된 바로 직후예요. 자, 그리고 해방 직후 여기 이동 경로가 나오거든요. 자, 해방 직후에 일단 만주에서 누가 나하고 방이라는 친구가
만주에서 뭘 했냐면요. 강제징용을 왔어.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징용살이를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징역살이하고 징용살이는 달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온 게 아니라 끌려가서 이제 전쟁통에 뭐 일을 하거나 뭐 노역을 하거나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당하게 어쨌든 잡혀간 거겠지. 그러니까 만주 지역으로 이제 거기 가서 강제징용을 하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어때요? 해방됐대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지. 근데 이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방이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나하고 방이 해방 후 어디 귀향을 하는 거야. 해방 후에 귀향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방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얘네가 열차를 타려고 하거든요. 이제 열차를 타야 되는데 회령 지역에서 열차를 타는데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이 친구 얘기는 해도 뭐 이런 게 그때 신분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신분증을 보면 여기서 너는 신분을 조금 믿을 만한데 너는 타 너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누구는 방은 여기서 이제 열차를 타게 돼. 근데 나는 너는 조금 안 되겠는데 너는 못 태워주겠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열차를 못 타요. 그래서 회령 지역에서 누구하고 나하고 방이 헤어지게 돼. 누구만 다 방만 타고 떠나요. 그래서 방과 헤어져 여기서. 여기서 방과 헤어지면서 야 어떻게 어쩔 수 없다. 너 먼저 가. 우리 청진에서 만나서 같이 서울로 가자. 해서 어디? 청진에서 만남을 기약해. 야 우리 청진에서 만나자.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역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거기서 어떻게든 내가 갈게. 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누구는 이제 방은 열차를 타고 떠났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쨌든 청진까지 어떻게든 가야 되잖아. 그래서 화물차를 얻어 타고 가는 거지. 그래서 막 히치하이킹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돈을 주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저 좀 태워주세요 해가지고 원래 가는 그 값보다 조금 더 부른 높은 값을 지불을 하고 화물차를 얻어 타요. 너 화물차를 얻어 타. 자, 그래서 화물차를 얻어 타고 어디까지? 제가 이만큼 조금 더 돈 드릴 테니까 청진까지 저를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요 타세요 하고 얘를 태웠어. 그리고 돈을 받고 나니까 이제 태도가 바뀌고 어디까지 안 가? 저기까지 안 가. 청진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이쯤 되면 좀 내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성이라는 곳에서 내려줘. 그러니까 전 청진까지 가야 된다. 됐고요. 그냥 여기서 내리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돈 이미 다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회령에서 어디 수성 지역에서 떨궈져요. 야 여기서 내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어떻게 화물차에서 내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또 여기서 어디 이제 청진까지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떡하지? 그렇게 가는 찰나에 누구를 만나냐면 뱀장어를 잡아 파는 소년을 만나. 뱀장어 소년을 만나요. 이제 얘가 뱀장어라는 게 아니라 뱀장어를 잡아파는 소년을 만나지. 그리고 이 소년과 대화를 해.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 하는 애야? 뱀장어를 잡아다가 파는 애인데, 그러니까 우리 수특에 실려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이 뱀장어 소년하고 대화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뭐 어떤 어르신이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장어 소년은 자, 잘 들어봐. 뱀장어를 잡아서 파는 일을 하는데 그 뱀장어를 사 먹는 사람이 누구인 거야? 일본인인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해방 직후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해방 직후면 이미 높은 관료들 있지. 일본 사람들 진짜 돈 많고 정말 높은 벼슬아치들은 이미 눈치 까고 벌써 튀었어. 옛날에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정말 최고급의 정보를 얻고 있는 그 중요 인물들은 다 튀었을 거고. 그리고 니네가 생각할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 내지인이라고 하죠. 한국에 조선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부자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도 만났냐면 일본에서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 있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야 우리 식민지 조선 있잖아. 거기 가면 조선 애들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우리 조금 먹고 살 수 있대. 야 거기 가서 좀 살아볼래? 해가지고 돈을 긁어먹어가지고 어디로 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꽤 많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쁜, 그러니까 일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모두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다 묶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났어, 이미.
재산 팔고 다 떠났고 아차 해가지고 나 내일쯤 떠나야지 했는데 이미 이제 해방이 된 거야. 그래서 돈은 있고 나쁜 놈들인데 못 떠난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층민들, 일본 지역에서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은 어때? 돈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미처 떠날 수도 없었던 거지. 그럼 이제 봐봐. 그런 상황에서 뭐가 됐어? 광복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가 갈려 안 갈려? 이가 갈리지. 일본 사람들을 가만 내비두겠어? 아니 가만 안 내비둬 두겠지. 그지? 그래서 그럼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방 직후의 잔류 남아있는 일본인들은 우리가 당했던 거 그 이상으로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랬는데 잘 봐. 근데 대부분의 이제 거리에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하층민의 일본인일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숨겨가지고 어딘가 숨어 있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친일파들 뭐 이렇게 손을 타가지고 몰래 도망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때를 틈타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뱀장어 소년이 뱀장어를 받아가지고 이걸 몰래 파는 사람들, 이걸 먹는 사람들이 누구겠니? 돈 있는 일본인들이겠지. 그럼 돈 있는 일본인이라는 건 어때? 돈 있는 일본인인데 숨었다 나쁜 놈들인 거야. 이해가시죠? 진짜 나쁜 놈들인 거거든.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을 얘가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왜? 뱀장어를 팔아요. 그러면 안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지. 일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뱀장어를 사 먹으면 이놈이 돈 있는 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숨어 있는 놈이구나 해서 색출 작업을 했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껴요.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해? 그 놈들은 나쁜 놈들, 증오의 대상, 처벌의 대상, 벌을 받아 마땅한 뭐 이런 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어떻게 잔류 일본인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제 일본인이겠죠. 잔류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오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증오와 처벌을 해서 색출을 해야 되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기 춘향전 해당하는 것만 풀어. 이거 옆으로 이렇게 밀어도 돼. 잔류 일본인들에 대해서 증오와 처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배경이 또 어디냐면 낮에 만나. 여기서 뱀장어 소년을 낮에 대낮에 넓은 강가.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뱀장어를 잡아서 팔 거니까 깜짝이야. 비 오는구나. 넓은 강가에서 만나. 자, 그 다음에 이 소녀는 약간 이제 미성숙해요. 아이니까 성숙하지 않았겠지, 그지? 미성숙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제 섬광과 같다. 밝음.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증오를 느꼈어. 그러니까 이 소년에 대해서 증오를 느낀 게 아니라 이 소년이 일본인들을 증오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내가 조금 씁쓸한 감정을 느껴. 이 어린아이가 일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씁쓸함을 느끼고, 이제 얘가 이제 이동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온 곳이 이제 어디야? 어디로 왔겠어? 얘는 청진으로 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청진으로 이동을 한 거야. 친구를 만나려고 이제 이동을 하던 중에 여기서 이제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할머니는 또 이런 거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독립운동가였던 거야. 독립운동가였는데 죽었어. 작년인가 뭐 몇 년 죽었어.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 어때? 일본 사람들이 죽이고 싶지 않겠어? 되게 증오의 대상, 오히려 할머니는 증오의 대상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 일본인들을. 근데 이 할머니가 불쌍해. 쟤네들이 왜냐면 마지막까지 아들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일본인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인이지만 아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어떻게 생각해? 죽이고 싶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막상 보니까 내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준 것도 착한 일본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인들 잔류 일본인들을 보니까 얘네들 어디 때릴 데도 없어. 너무 불쌍해. 뼈다귀만 남았어. 연민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진에서 만난 국밥집 할머니는 잔류 일본인에 대해서 완전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 동전이 아니고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살피고 있어. 이 잔류 일본인에 대해서. 자, 그리고 얘네들 되게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 얘는 또 어때요? 밤이야. 밤에 좁은 장막이야. 밤에 좁은 장막에서 할머니를 만났고요. 할머니는 소녀는 되게 미성숙하잖아. 대조되지 않아. 할머니 나이가 있잖아. 그지? 아들도 잃고. 그러니까 초월했어. 모든 세상의 어떤 힘든 그런 살을 초월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잔등. 희미한 불빛인 거고 그 다음에 포용. 일본인을 포용하는 어떤 인간애를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어디로? 서울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근데 얘 보니까 만주에서 회령에서 수성에서 청진에서 서울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로형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로형. 물론 하하호 여행해야지 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니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은 뭐밖에 없어요. 니네 선생님도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면 어딘가에 있는 지문을 따가지고 오실 거거든요. 전문을 다 읽고서 뭐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니네 나와 있는 그 잔등을 다 뒤져봤을 때 일단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된 건 지금 할 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혹시 니네 선생님이 어딘가에서 따온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하고 여기.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면 정말 출제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낸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수능에서도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 장면 비교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출제된 부분이 어디냐면 국밥집 할머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출제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그래서 우리 수특에 실려 있는 부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 비교하는 거 혹은 이 장면 혹은 이 장면. 그러니까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장면이고 포인트도 이 장면에 다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 이거 잔류 일본인에 대한 누구의 태도? 뱀장어 소년과 국밥집 할머니의 태도, 뭐되는 대조되는 태도를 니네가 기억을 하면 되겠다고요. 뱀장어 소년은 잔류 일본인에 대해서 증오 처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할머니는 동정 연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니네가 잘 보면 되겠다고. 됐죠?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이 나올 거다. 대조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할머니와 이 뱀장어 소년의 태도도 대조적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도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낮과 밤, 넓은 곳과 좁은 곳, 그리고 막 번뜩이는 섬광이 있는 곳과 잔잔한 불빛이 있는 곳, 그다음에 징후와 포용, 막 이런 것들. 그렇구나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서 얘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 선생님이 이 지문을 내면 이렇게 출제된 부분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모르지. 얘 말고 또 뭐 수능 완성이나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는 볼게요. 일단 급하게 찾느라고 요 정도만 찾았는데 자, 같이 볼게.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먼저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해방 직후예요. 자,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야? 해방 직후야. 그럼 혼란한 시기. 나는 버신방과 함께. 자, 그럼 일단 나가 등장을 하는구나. 얘가 서술자인가 봐. 버신방과 함께 장춘에서 서울에 이르는 귀로가 뭐예요? 여정. 이동 경로라고 하면 되겠지. 귀향.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라요. 회령에서 우연히 방과 헤어진 나는 수성에 이르러서 뱀장업하는 한 소년을 만난다. 수성에서 뱀장업하는 소년을 만나요. 이후 나는 방과 재회하기로 했잖아. 청진에서. 청진에 도착하여 어느 국밥집 할머니를 또 만나게 되거든요. 청진에 도착해서는 국밥집 할머니를 만난다.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라고.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인 거야. 왜? 여기에서 뚜렷하게 인물들에 대한 차이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아까 우리 봐봐 수특에서는 그 소년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 수록되어 있잖아. 여기는 노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야. 볼게. 노인은 대 끝으로 국소틀 가르치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오.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알 수 있어요.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이라는 건 뭐야? 그 애라고 하는 건 누구야? 자식이야. 어딜 돌아갔는데요?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돌려 말하기야. 자,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자식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자식이 죽었어. 자, 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기만 하다가 늘 그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자 봐봐. 그리고 또 우리 뭐 알 수 있냐면 아이를 한 명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몇 명의 자식인데 그 자식들이 다 죽어요. 할머니도. 그거 되게 기구한 팔자지. 그리고 하나 남은 귀한 자식인데 그 귀한 자식이 뭐 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거거든.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버릇, 나쁜 버릇이 다 뒤도져서 잠 안 오는 나쁜 버릇, 뭐야?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지.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라는 건 불면증. 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로 들어갔지요. 자, 남의 고궁살이라고 했는데 고궁살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여기 나와 있잖아. 고궁살이가 뭐예요? 남의 집 살이. 고공살이. 우리 고공가 배웠잖아. 고공이 뭐야? 머슴살이.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머슴처럼, 그러니까 그럼 머슴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일제강점기나 그때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뭐라고 해야 돼? 하인이 아니고 뭐라고 했지? 파출부. 아이씨, 이거 적당한 표현이 아닌데 가정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집안일을 이제 돌봐주는,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받고 집안일을 돌봐주는 그런 입주가정부라고 합시다. 입주가정부로 들어갔대. 네, 그러세요. 누구의 대답이겠어요? 나의 대답이겠죠? 그 긴 5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야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자, 봐봐. 몇 해 동안을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서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겪다가 나중에 뭐? 자,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왔을 때. 자, 그럼 일단 우리 여기서 뭐 알 수 있냐면 왜 감옥에 갔을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했고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고문을 받다가 숨졌나 보다. 순국했나 보다.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그랬겠지. 절망스러웠겠지. 자,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절망스럽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절망 속에 빠졌다. 절망스럽다. 그러셨겠습니다.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어때? A 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지. 넘어가서 A에 해당하는 거 보고, 그죠?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거 보고, 뭐요? B가 이렇게 내리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자, 다음을 작가가 작성한 창작 노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억부터 미음이 A, B에 실현된 양상을 파악해보자. 지금 A 읽었어. 네, 그럼 기억에서 요거 봐야 되겠지.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낼 거. 자,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라.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서술과 대화를 결합해라.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해라.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하게 써라.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썼대요. 자, 그러면 볼게. 기억은
A에서 노인과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실현. 야, 봐봐. 노인하고 나가 갈등이 있었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노인과 나의 갈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는 나왔어.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해. 그죠? 그러니까 뭐 대화 상대구나. 할머니의 상황도 나와 있기는 해. 근데 뭐는 아니야? 갈등 없어. 1번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B니까 뭐 B를 읽어야 되겠고. 자, 미음이라고 했는데 미음이 뭐냐면 지칭하는 표현. 자, 미음은 A와 B에서 동일 인물을 그의, 그것, 그놈으로 바꿔 부르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자,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화해라. 근데 A에서 뭐 있었냐면 그 애가 죽었다, 돌아가던 나와 있었어, 얘. 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가라는 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었어. 그지? 근데 그놈이 나왔는지는 우리 B 아직 안 봤잖아. 그죠? 그러면 A에서 해당하는 거, 그 애하고 그 것까지는 A 맞네. 나머지는 B 보고 뭐 하면 돼?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 봐.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니네가 모든 작품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모르는 작품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차피 문제 하나 풀러 내려온 김에 내용일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용일치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빨리 치고 가면 돼. 왜냐면 또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1번 나와 있잖아. 노인은 그 애가 죽기 전에는 고공사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 맞아, 틀려? 기억이 없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 여기 나 그 아줌마가 안 했어? 자, 몇 해 만에 1, 2, 3, 4, 5 다섯 번째 줄에 그 불면증이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사리를 들어갔지요. 그럼 다시라는 표현은 그 전에도 고궁사리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없다. 이거 틀렸어. 그지? 아이 몇 잃어버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불면증이 다시 도져서 그랬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것도 틀렸네.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이것도 틀렸어요. 1번, 2번 둘 다 틀렸어. 자, 나머지는 어때? 모르겠네. 4번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뭐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겠지. 찾아가라고만 했으니까. 그치? 근데 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라는 건 우리가 모른다는 가정을 읽어봐야 아는 거지. 우린 전체 줄거리 알고 보니까 그런 거지만. 됐죠? 모의고사 푼다고 하면 그래 요 정도 하고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그랬대. 자, B 부분.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 새끼 몇 되던 거 하나 둘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만은 여기서 할머니의 처지 또 나와. 어때? 자, 자식 새끼가 몇 되던 것이 그러니까 몇 명 있었어. 몇 명 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만은 그런 땐들 왜 안 그럴 수야 있었겠냐요만은 이제는 힘을 줄 때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몇 명 있었어. 근데 하나 둘씩 다 때웠다라는 건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뒤에 힘을 줄 때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살았다. 그럼 다 때웠다라는 표현이 죽었다라는 의미인가 보다. 다 죽었어. 자,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자, 그럼 이 그것이라든가 그놈이라든가 우리 아까 그 보기 A, B에서 나온 뭐에 해당하는 거야? 죽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죽어 없어졌는데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진 것이니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고 마지막 남은 자식마저 죽었잖아. 근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네. 아유, 사람 목숨이 이렇게 질겨 뭐죠? 죽을 순 없고 자살할 순 없고 그지? 뭐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번 내다르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겁잡지 못하였다. 자, 지금 할머니의 대화예요. 자, 봐봐. 위에서는 지금 A 부분은 뭐만 있어? 대화만 있어요. 그지? 자, 근데 B 부분 봐봐. 대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야? 서술자의 서술 부분도 있는 거네.
그죠?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자,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노인이 되겠지. 자, 나는 노인을 위로할 기회를 얻었다. 자, 그럼 여기는 대화와 서술이 동시에 들어가죠. 쌤 이걸 왜요? 아까 보기 박스에서 읽었으니까 연결 지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의 아닙니까? 이거 위로하는 말이야. 자, 위로할 기회 그리고 이게 위로의 말이에요. 가는 사람도 다 자기 운명이고 팔자 아닙니까? 라고 위로를 하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여 드리니까 그는 학이야 명이지요. 자, 운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야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혔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강도 암질이라도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도 다 옥문을 걷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운명이라도 이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원망스러운 거지. 해방이 돼가지고 자 봐봐. 갇혔던 사람들은 살인한 놈, 강도질, 암질, 나쁜 놈들은 다 나오는데 옥문을 걷어차고 나오는데 누구는 내 아들은 뭐 했어? 이런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 독립운동을 했던 내 아들은 죽고 사라졌어. 없어졌어. 다 죽었네 이거야. 됐죠? 자, 그러면 B 부분 읽었으니까 한번 다시 또 봅시다. 자, B 부분. 자, 니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라. 자, 니은은 비해서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 이거 뭐예요? 맞아? 모르겠어? 그럼 세모 치고 이제 넘어가야지. 서술과 대화를 결합했다. 자, 디귿은 마음이 뭐뭐 하였다 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군. 자, 마음이 뭐뭐 하였다. 어디 있어?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번 내다르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걷잡지 못하였다. 이 부분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술과 대화를 결합했다. 서술과 대화를 결합한 건 맞잖아. 그죠? 근데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잘 모르겠지 얘도? 헷갈리죠? 이런 게 헷갈리지? 자, 리을이 뭐야?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해라. 긴 한숨을 걷잡지 못하였다. 자, 긴 한숨을 걷잡지 못하였다. 이거 뭐예요? 긴 한숨을 걷잡지 못하. 한숨이니까 속상한 마음이잖아. 그지? 그럼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미음은 비에서 동일 인물을 그놈도 나왔잖아. 비에서. 그지? 그러면 5번도 맞는 말이네. 그죠? 아, 그럼 이거 뭐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겨? 그러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야? 벌써 찾았네 우리는 문제 풀다가. 그치? 자, 그럼 봐.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이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자식들을 그렇게 다 앞세우고도 아직까지 살고 있네. 아유, 사람 목숨이 너무 모질어, 길어.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야. 맞잖아. 그죠? 그럼 맞다. 자, 디귿도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게 뭔데요? 봐봐.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라는 건 뭐야? 강직해 보였다. 멘탈이 되게 강해 보였다. 이런 거잖아. 그럼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맞네요. 그치? 얘도 실현되었고. 사실 얘가 모의고사라고 하면 아까 답은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거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 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얘는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겠어. 자, 봅시다. 자,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누가? 할머니가 하는 말이요. 열받는다. 누구야? 일본인들에 대해 에이씨, 오늘 이렇게 발음이 또 안 돼. 자, 일본인들에게 대한 분노, 증오,
있다고.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둬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자, 내 새끼를 갖다 가둬 죽인 놈들은 다 뭐야? 일본인들이지. 자, 근데 다들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뭐야? 일본이 뭐 했어? 패망했잖아. 전쟁에서 패망해가지고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무릎 꿇은 놈들이라는 건 잔류한 일본인들이야. 어디에 잔류한? 여기 남아있는 잔류 일본인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눈물이에요? 연민이겠지. 연민과 동정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나, 열받아. 근데 걔네들 꼴을 보잖아. 불쌍해. 눈물밖에 안 나.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해서 험 너질 때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칭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뭐를 자식들을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 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면 매 갈 데가 어딥니까? 자, 어디 매가 갑니까? 이건 뭐예요? 뭐 할 수가 없어. 연민 불쌍해. 연민이에요. 연민의 태도. 자, 그리고 이런 거, 애비랄 것 없이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얘네들의 꼴을 보면, 자, 다니는 꼴들 여기까지 보면 잔류 일본인들을 뭐 한 거야? 비참한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애를 막 여기저기 다 끼고 남자들은 다 어때? 전쟁에 끌려갔거나 뭐 죽고 없어졌거나 그죠? 그러니까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만 남아있는 거잖아. 애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 말도 못해. 만주서 오셨다니까 혹 보셨는지 모르지만 낮에 보면 이 조그마한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 자,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라는 거 뭐야? 잔류 일본인이에요.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수두룩 빡빡이다 되게 많다 이거야.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고무산, 아오지 이거 중요해. 함경북도에 있는 곳으로 석탄. 그러니까 어쨌든 고무산하고 아오지는 있잖아. 굉장히 아오지 탄광, 고무산 굉장히 힘든 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 죽기 직전이 아니면 여기 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간대. 고무산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체 저 차도 벌써 나 알기론 닷새도 더 되든가 봅니다만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선 니네 수특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죠.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오는 것들이 한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건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들인데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자, 그럼 뭐야? 5일 동안 이 차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 5일이면 5일 동안 굶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없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자,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잡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한다. 그러면 과거의 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그지 떠올리는 거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거야.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깊은 한숨을 들었다. 자, 이 한숨은 뭐라고? 연민과 동정의 한숨이에요. 에휴, 불쌍한 것들 이런 느낌이야.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없고 자, 그럼 잘 봐. 여기가 뭐야? 내가 아까 본 그 연상한 짧은 시인이 이 가의 내용인 거예요. 참으로 진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낮에 봤던 그 일본인 여자는요, 없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있었어. 허옇게 퉁퉁 부어오르는 낯에 얼굴이야. 자, 이런 거 묘사한 거지. 얼굴에 기름때에 전래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징끈 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 옆에 비켜 서 있었대.
자,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는 몸을 어쩔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여기서 자기는 누구야? 나야, 나 서술자.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자, 여기도 뭐예요? 묘사. 누구의 외양이야? 비참한 일본인들, 잔류 일본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안 그래도 할머니가 이야기한 장면을 내가 낮에 보았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풀 수 있는 거를 풀어봅시다. 자, A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라고 했어요. A가 행상로 위에서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했다. 그리고 그 연상한 장면이 가에 해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나의 회상을 통해 떠오른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자, 나의 회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인물의 외양과 행동 묘사 분명히 나와 있었어. 그죠? 뭐 일본이네. 자, 2번은 나의 회상 속에는 자기와 인물들 간에 외적 갈등 없었어. 그지? 나의 회상을 통해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아를 무슨 부정을 해. 없었어. 자, 나의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실제 상황을 환상적 분위기 없었어. 나의 회상 속에는 인물의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모습이 있었어. 이것도 없었어. 그지? 자, 그럼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풀 수 있는 거 한번 볼까? 자, 3번. 노인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 라고 한 거에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 뭐 연민을 느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맞아, 틀려? 맞잖아. 그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잔류 일본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고 한 것에서 나가 제3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자, 측은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불쌍한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감정이 실렸어, 안 실렸어? 감정이 실렸잖아. 근데 잘 봐. 제3자의 정신이라는 건 객관이거든요. 근데 객관에서 벗어났어. 관용의 자세. 왜? 측은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럼 얘도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5번은 뭐 마지막 읽어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며 함지며 채두랭이 같은 데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나와 혹은 서 있기도 하고 혹은 앉아 있기도 한 여인 행상꾼들 앞을 지나쳐 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관주리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자, 지척지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성 상징어야. 걸어 다니는 모양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와요? 여인, 행상꾼. 행상꾼이 뭔데요? 행상인이 뭐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잖아, 시장에서. 자, 누가 누구 앞에 있는 거야? 일본인, 그 거지 같은 일본인 여자가 잔류 일본인이 행상꾼 앞에 있는 거야. 여기 조선인이겠지? 자, 이거 달라 이거겠지? 한 개 5원씩 이렇게 이야기했어. 누가? 행상의 여인네가 허리를 구부려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펴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5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나에 5원씩.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자, 일본인 아낙네는 뭐 했어? 5원을 5 숫자 5개 이렇게 보고 있었다. 왜? 돈 있어 없어? 없으니까. 뒤에 달린 8살 난 사낼미가 엉겁바치를 움켜잡고 비어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2살이나 덜 먹었을 것 같은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엎인 것이 띵띠개에서 넘나와 두 손을 떼어 뻗으며 어미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그러면 뭐 어때? 이것 또한 뭐야? 묘사잖아. 어떤 묘사?
지금 그 여인, 일본인 여인의 그 상황을 묘사한 거야. 상상해봐. 아기가 8살쯤 된 애가 이제 엄마를 막 이렇게 막 밀고, 그보다 조금 한 6살쯤 되는 애가 엄마 손을 막 이끌고, 뒤에는 뭐야? 포대기로 애를 업었는데 아기는 막 이렇게 막 뒤에서 치솟고 있고 막 그런 상황 묘사야.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에요. 새 어린 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 말로 이러며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자, 그럼 봐봐.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에요. 왜 이렇게 야단해? 먹고 싶거든. 그럼 이 표현이 니네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묘사한 게 뭐냐면 애들이 엄마 먹고 싶다고, 엄마 빨리 사달라고, 이거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5원이에요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멀고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8살쯤 되는 엄마 사달라고 등을 밀고 있고, 6살쯤 되는 엄마 이거 사달라고 끌고 있고, 뒤에는 어떻게 애기는 먹고 싶다고 꼬요가.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본다. 이거는 뭐야? 구걸의 눈빛 아니겠어? 좀 도와주면 안 돼? 이거 하나 그냥 주면 안 될까? 구걸의 눈빛이겠지. 그치? 자, 구걸의 눈빛. 애걸이 없었다기로서니, 자, 애걸이 무슨 얘기냐면 이 눈동자에 충분히 구걸에 뭐가 있었어? 눈빛이 있었어. 그러면 말로는 뭐 하지 않았어?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애걸복걸 하지 않았을 뿐. 그지?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 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냐. 이거 뭐냐면 서류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좀 주세요.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애걸복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비참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거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됐지? 됐어요. 이해 나왔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이거 함과 동시에 우리는 사실 아까 뭐 해야 돼? 4번은 답을 찾았어야 됐어요. 그지? 왜냐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마지막까지 확인해봤잖아. 행상 여인은 일본인 아낙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을 줬어? 안 줬어. 그죠? 끝까지 주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사낼미, 어린 계집아이, 업힌 것 등에서 새 어린 것은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구걸했어? 구걸의 눈빛을 보냈잖아. 애들이 뭘 알아? 엄마가 구걸의 눈빛을 보냈다고 했지 구걸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답은 아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뭐야? 4번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실제 모의고사라고 하면 노인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된 거잖아. 그 부분 안에서 뭐야? 내 아이가 죽었다고, 그것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럼 나는 죽은 걸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 찾았어야 됐어. 그러면 그지? 그러면 얘를 답을 찾았다고 하면 사실 얘도 아까 답을 찾았고, 그지? 얘도 답을 찾았고, 그러면 뭐만? 한 문제만 남고 한 문제 중에서도 3개만 치면 되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요렇게 풀려야 되는 거라고. 지문을 다 읽음과 동시에 한 문제에서 한 3개의 선지 정도 남아야지 내가 시간 단축을 잘 하고 푸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어쨌든 1번.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야, 비참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객관적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 맞다라고 할 수 있지 않니? 자, 2번.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틀려? 맞지 않니? 그죠? 왜냐면 할머니가 뭐라 해서 에휴 걔네들을 어떻게 때릴 때가 있나? 눈물 나와. 걔네들 꼴을 한번 봐. 막 여기 해가지고 그지 같단 말이야 했는데 내가 아까 낮에 봤던 장면이 같이 겹쳤잖아. 그러니까 할머니의 생각에 공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했어? 정확하게 아닌 게 항상 있어 그랬잖아요. 5번 볼게. 일본인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 여인네의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이거 아닌 건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뭐는 맞는 말인 거야?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구나. 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나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연민을 느꼈구나.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 선생님이 크게 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왜냐면 뱀장어 소녀는 그 부분에 있고 청진은 여기에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겠지 뭐. 왜냐면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만약에 나머지를 내면 어떻게 굉장히 독특한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요. 뭐를 볼 거냐면 얘는 뭐요? 진수가 왜 나올까 여기에? 기밀병? 너와 나만의 시간 아니야? 자, 너와 나만의 시간도 한번 같이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 너와 나만 존재하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왜 너와 나만의 둘만의 시간인지 한번 볼게. 너와 나만의 시간. 자, 얘는 언제야? 우리 봐. 잔등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광복 직후. 그리고 얘는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 중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야. 여기서는 어떤 인물이 나와? 주대위가 나오죠. 주대위. 주대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김일병. 김일등병. 김일등병이 나오고 주대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 현중이. 저 새끼. 민서 너 다 했어? 다 했어? 다 풀었어? 아, 범위 아닌 게 많아서? 아, 섞여 있는 거? 그거는 X표하고 빼놔. 거의 다 했어. 민서야, 너 문제 풀 거 없어? 너 문제 다 풀었어? 그래, 알았어. 주대위, 그 다음에 누가 나와? 현중이가 나와요. 그지? 현중이 이렇게 나와. 자, 계급 체계로 보면 누구야? 얘가 대위, 그 다음에 중위, 그 다음에 김일병. 원래 위계 질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군대잖아. 근데 그런 위계 질서나 이런 흐름이 다 깨졌어요. 왜? 죽음 앞이잖아. 죽음을 직면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떻게 했어? 자기들의 이제 대열에서 이탈을 한 거지. 전쟁 중에. 그러면 산 속에서 어때? 빨리 우리 그죠? 아군이 있는 어디라도 가야지 살 수 있어. 왜냐면 그 산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주대위가 뭘 했어요? 얘 뭐 했지? 부상을 입었잖아. 다리를 다쳤잖아. 그죠? 다리가 부상을 입었어.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자,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 현중이하고 김일병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얘를 업고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먹을 것도 없고 군장을 짊어지고 가는 일도 힘든데, 그지?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한 채로 이 다리 부상을 입은 얘 주대위를 업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잖아. 그죠? 자, 근데 주대위는 뭐? 권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가 있어? 살고자 하는 삶에 어떤 의지가 굉장한 사람이야. 살고 싶어. 미안해. 얘네한테는. 왜냐면 지금 극한 상황이잖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적군을 만나면 바로 총 쏘여서 죽거나 인질로 잡혀갈 거고 갖은 개고생을 다 할 거고, 그지? 아니면 이대로 아군도 못 잡고 적군도 못 만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진짜 니네가 극한의 상황에 마주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니?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얘는 다리 부상. 근데 살고 싶어. 자, 현중이는 누가 가지고 있는? 주대위가 가지고 있는 권총을 작고 바라보면서 뭐야? 자살을 뭐라고 해? 강요한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직접적으로 자살하세요 라고 하진 않아. 근데 얘 바보가 아니고서 이 권총을 주대위가 차고 있는데 그 권총을 계속 쳐다봐.
뭐란 얘기야? 죽어. 네가 죽어야지. 스스로 희생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남은 두 사람이 더 살 수 있지 않아? 하지만 이거 외면해요. 자살을 강요하지만 이것을 누가? 주대위는 외면해. 알고 있어. 바보 아니잖아.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스스로 죽어주기를 바라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거를 외면해요. 일부러 모르는 척해. 왜? 살고 싶거든. 자, 그러다가 김일병하고 이제 주대회가 있지. 그러다가 현정이가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개미가 어떤 꿈을 꿨냐면 얘가 이렇게 서 있는데 꿈 안에서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는데 개미 구멍이 있는데 개미 구멍에서 개미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서 여왕 개미가 그 이빨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얘를 물어서 목을 죽이는 거야. 대기계처럼 나오는 개미들 일개미를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하니까 어때? 개미 시체가 순식간에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 발목까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또 다른 개미 구멍이 있는 거야. 또 다른 구멍이 있어. 살 길이 있는 거지 이 개미들이. 근데 이 개미들이 바보같이 어떻게? 그 구멍으로 안 나오고 바보같이 그 여왕개미가 있는 그 구멍으로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 그 여왕개미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주데이가 되고, 물론 주데이가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 다른 개미 구멍은 뭐가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도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안 되겠다. 저 똥 좀 싸고 올게요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도망치잖아. 그치? 밤에 몰래 혼자 가.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떠나요. 자, 그리고 주대인은 이제 눈치상 현중이는 떠났구나. 이기적인 선택을 했구나 라는 거 알아. 그러면 이제 어때? 남은 김일병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건 조금 불가능해. 힘들어 보여. 둘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세 명일 때는 그나마 내가 어떻게든 기대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얘가 가고 혼자 안 돼. 둘 다 죽겠어. 그럴 때는 내가 죽어야지. 그지? 1대1일 땐 어떻게 2대1이면 니네가 나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1대1이면 나를 위해서 너 죽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떠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주대위가 너도 떠나. 왜요? 그러니까 누가 현중이는 떠났어. 오지 않아. 너도 가. 이제 나를 버리고 가. 그랬더니 얘가 말없이 등을 이렇게 내밀지? 피라 이거예요. 이타적이야. 끝까지. 얘는 그러면 이타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얘는 이기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기적인 현중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이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이 소설은 죽음을 앞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지?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실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뭐 얘가 이기적이고 얘가 착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됐죠? 자, 그래서 끝까지 어때? 얘를 버리지 않고 가. 그리고 얘네는 뭐 어떤 사이도 아니었고, 그치? 뭐 대립 갈등 뭐 이런 거 아니었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주대위를 얻고 가는데도 졸라 힘들지, 그치? 굉장히 힘들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서 까마귀가 있는 거야.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누가 있어. 걔가 누구야? 현정이가 이제 밤에 급하게 길을 떠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은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 눈에 붙어가지고 누나를 파먹고 있었어. 까마귀가. 그래서 얘가 도의적인 그래서 막 그 시체에 붙어있는 그 까마귀를 막 이렇게 돌로 던지는데 꼼짝도 안 하지. 그래서 그런 마지막까지 어떤 그런 이타적인 모습 뭐 그런 걸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주대이가 김일병을 이제 데리고 가다가 희망의 소리를 듣지? 희망의 소리를 얘는 참 지금 어느 부분이 나와 있어? 잠깐만 니네 여기 수록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 순간 까먹지. 수록된 부분에 니네 마지막 부분 나오니? 안 나오지? 안 나오지 마지막 부분. 그치? 그러면 마지막, 그러니까 왜냐면 소설 전문이라고 해도 여기 마지막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자, 근데 이 주대위가 귀가 굉장히 청각이 발달했어. 그리고 대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뭐 죽음 앞에 똑같은 인물이겠지만 그 군대 책에서 되게 완전 높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아군의 대포 소리하고 적군의 대포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청각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 그리고 그거를 얘네들은 알고 있어. 김일병은 알고 있어. 왜냐면 예전에도 야 여기 어딘가에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서 무슨 물소리 하고 소리 나는 대로 가봤더니 진짜 물이 있어서 물을 먹었거든. 샘물을.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주대위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철석같이 믿는 편이지. 근데
길을 가다가 얘는 이제 점점 힘이 빠지지. 그러니까 뭐까지 다 벗어. 군장은 버린 지 옛날이고 군화까지도 다 벗어 던진 거야. 왜냐면 군화의 그 무게 자체도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얘를 업고 진짜 기다시피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대위가 뭘 들어요? 포소리를 들어. 그래서 이거 이 소리 들려? 이거 대포 소리야. 그래서 어느 편이에요? 아군의 포야. 우리 포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희망이 막 상체를 딱 일으키면서 얘가 되게 희망에 찬 이게 모습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멀어. 너무 멀리 있어. 못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못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얘가 하고 다시 누워. 자포자기한 거지. 자포자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대위가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이 생각이 든 거지. 우리 둘은 안 되지만 얘 혼자는 갈 수도 있을 거리야. 어쩌면 얘 혼자 보내면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권총을 꺼내 들어요. 나 죽으려고. 너라도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얘한테 그 대포 소리가 난 데는 어디야 그쪽으로 가도록 해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또 다른 어떤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지? 하고 또 귀를 기울여. 이거 소리 안 들려? 그러니까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소리 무슨 소리 있잖아. 대포 소리 사이에 무슨 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현중이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다음에 기운이 쫙 빠진 거지. 왜? 생각해봐. 얘는 멀쩡한 몸으로 혼자 떠났잖아. 혼자 몸으로. 근데도 저렇게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도 내일이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거든. 누워있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얘가 대포 소리 이야기를 한 거고 희망에 차서 일어섰다가 너무 멀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누운 거야. 근데 또 무슨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야 들려. 일어나.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얘라도 살리려고 하다가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너 일어나. 너 빨리 나 업어. 하여튼 얘는 원망을 하는 거지. 한 번도 그러니까 얘가 다리 부상을 입어서 얘를 데리고 가면서도 원망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오늘 처음으로 원망한다 그러거든요. 왜 원망을 하냐면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몸이라도 편하게 이렇게 있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혼자 남겨진 그런 무서움보단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죽을 거면 몸이라도 편하게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마지막까지도 힘들게 날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다리 부상이 되게 심해지니까 헛것을 듣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저걸 믿어야 돼? 막 이런 짜증이 밀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어. 막 짜증을 내니까 주대희가 총을 얘한테 겨누지. 일어나. 죽기 싫으면 일어나. 총을 딱 쏴. 일어나. 날 업어. 너 업어. 가. 어디로 가. 그래서 가. 짜증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내 총구를 두고 끝까지 가게끔 만들어. 그리고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주대희는 김일등병에게 뭐라도 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대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잖아. 그것처럼 얘한테 나도 삶의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난 분명히 소리가 들리니까 얘를 가게끔 만든 거지. 그래서 빨리 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갔는데 저쪽에서 뭐가 보이냐면 희미한 그림자가 보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 개 짖는 소리다 하고 더 가니까 저쪽에서 사람 같은 모양하고, 그러니까 사람 같은 모양, 개 모양 이 멀리서 보이고 김일병이 진짜 있네? 라고 삶의 희망을 찾는 순간 주대위가 어때요? 손을 떨어뜨린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주대위는 죽은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그거는 열린 결말이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죽었다라고 보는 견해. 근데 만약에 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만약에 얘가 살았다라고 하는 견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은 없어.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얘네가 희망을 찾아가지고 마지막 얘가 얘를 권총에 이렇게 하고서 살게끔 하는 그 부분도 꽤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놨다가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구나 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볼게요. 아마 아이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자, 얘도 하다가 시간 되면 멈추고 우리 일요일날 다시 이어서 할 거예요. 자,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낙오한 주대위, 현중이, 김일병 세 사람은 무턱대고 남쪽으로 내려. 당연하지. 왜?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뭐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상당한 주대위를 교대로 업고 오던 현중이는 떠나지만 김일병은 주대위를 업고 오다가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하고 자신의 죽음을 몸 가까이 느껴요.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야. 절망스러운 딱 그 부분.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알 수 있어? 주대위는 뭐가 있는 사람?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 그 다음에 현중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얘를 비판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김일병은 끝까지 같은 상황에서 어때? 이타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주대위를 얻고 자신의 죽음을 몸 가까이 느끼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알 수 있어?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지. 아, 죽었구나. 절망적이야. 저도 모르게 홍곤이 잠속에 끌려갔던 김일병은 힘드니까 이렇게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가 주대위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 눈을 떴어.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아,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어요. 시간의 흐름이야. 왜냐면 아까 이 앞부분에 이제 그 현중의 시체를 본 게 저녁 무렵이었거든. 그러니까 저녁 이제 해가 질 무렵들. 근데 얘가 누워가지고 하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이제 밤이 된 거지. 시간의 흐름. 이 부분이 딱 그 부분이네. 저 소리를 좀 듣게. 주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자, 쇠진한 목 안의 소리라는 건 뭐야? 힘이 다 빠진 소리. 왜냐면 힘들어. 얘도 지쳤어. 그죠? 지침. 기운이 없음. 당연한 거지. 저 소리를 좀 듣게. 포소리일세. 뭐야? 포소리. 그럼 이건 뭐야? 희망의 소리거든요. 희망이야, 희망. 포소리, 대포소리. 김일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왜? 살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이거 뭐야? 행동이야. 뭐에 의한 행동이야, 얘들아? 희망에 의한 행동. 그죠? 희망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뭐야? 하고 일어난 거니까.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곳에서 뻥 하고 들려오는 거야. 어느 편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밀리에. 아, 그러면 완전 희망이야. 아군의 포 여기에서 완전 희망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주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위 편에서 먼저.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일은 실이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자, 그럼 뭐야? 다시 뭐가 됐어? 절망. 그죠?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희망에서 뭐가 됐어? 절망이 됐네. 아, 너무 멀어. 그럼 소용이 없지. 그지? 김일등병은 자, 요것도 봐.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행동. 자, 보세요. 희망에 찼을 때 행동, 상반신을 일으켰지. 그지? 근데 절망에 찼을 때 행동, 다시 누워버려서 자포자기하는 심정. 주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뭐 상처가 좀 난 게 아니라 누가 업어줄 정도면 다리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일 거 아니야. 그러면 피도 다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먹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아, 나 조금 오래 못 살겠는데, 아, 이게 생명 유지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지, 스스로. 그래서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어.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자, 잘 봐. 지금까지 뭘 피해왔지? 자, 아까 계속 누가 현중이가 자살을 종용했다고 했잖아. 직접적으로 죽어요 라고 하진 않았지만 죽기를 원했었잖아. 근데 지금까지 얘 뭐했어? 피해왔어. 그죠? 왜냐면 삶에 대한 의지 때문에. 그런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어. 그게 뭐지? 자살. 권총으로 자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 이제는 내가 자살할 때구나. 왜? 포소리가 너무 멀어. 근데 둘은 안 되지만 얘는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뭐야? 죄책감도 느끼고 있어요. 자,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죄책감.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현중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느끼고 있어.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1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너무 멀지만 내가 죽으면 얘 혼자라면 갈 수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자,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 이제 뭐 하려고 해? 누구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김일병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해. 그래서 알려주지. 포소리가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야.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 저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뭐 명령주로 말했어. 뭐라도 너라도 살으라고.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왜? 나 자살하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그때, 바로 그때, 죽으려고 딱 했던 그때 주대이의 귀에 은은한 포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어.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던 손을 딱 멈추지.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일병이 고개만을 들고, 고개만 잠시 든 거야. 아까는 어때? 희망의 소리라고 했을 때 상반신을 일으켰잖아. 그지? 절망스러울 때 다시 누웠잖아. 근데 이젠 어때? 고개만 이렇게 들고서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요? 지금은 안 들리는군.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 다시 들려왔어.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왜?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개 짖는 소리 같아.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키며 나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으로 쳐나갔다라는 거. 뭐 이것도 행동이야? 이것도 희망에 찬 행동이죠. 벌떡 일으켜서 진짜요? 하고 갔어.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야? 인가가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자, 개 짖는 소리라던가 인가라던가 이런 거 다 뭐야? 희망이라고. 희망. 그죠?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 자, 그런데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일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 얘는 청각이 발달한 애가 아니니까. 자,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쳐 갔어요. 이런 행동들 다 뭐야? 이제 다시 희망이 없구나 해가지고 나 다시 누워야지 하고 가는데 주대인은 김일병에게 자, 봐, 무엇인가 주고 싶었어. 뭐 주고 싶었어? 삶의 희망.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어. 나 얘에게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주고 싶었고 그 희망 나도 뭐 하고 싶었어? 자기 자신도 역시 받고 싶었어. 뭐? 삶의 희망. 살 수 있다라는 희망. 얘에게도 주고 싶고 나도 갖고 싶어. 김일병이 들어 누우며 혼자 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물려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왜? 내일은 내가 어떻게 죽을 테니까. 누구처럼? 현중이처럼. 자,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야? 체념. 그 다음에 뭐야? 포기한 상태야. 뭐? 삶을 포기한 상태예요. 희망을 포기한 상태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어요. 권총 소리가 빵 울린 거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둠 속의 주대이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라고 명령을 했어요. 김일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어. 자, 걸어. 김일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닿음을 느꼈어요. 자, 근데 잘 봐. 이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어떤 위협인데 동시에 뭐야? 얘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야. 맞죠? 왜냐면 그렇게 극한 상황이 아니면 얘가 걸어 안 걸어? 안 걸을 거야. 왜냐면 얘는 안 들리니까. 근데 누구는 확신이 있어? 주대인은 확신이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갔어.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갔어. 엎인 주대이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얘를 하는 거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앞으로 하는 주대이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도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혹시 주데이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뭔가 이거야. 어차피 죽을 거면 조금 편하게 있다가 죽으면 안 되나? 몸이라도 이렇게 고생 안 하면 안 되나?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없고 오늘하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봐봐.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대위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르면 어찌할 수 없다. 자, 그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얘는 주대위를 얻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주대를 원망했다. OX. X야.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도 좀 남 편하게 죽고 싶다. 여기에서 원망한 거야. 얘를 업고 가는 그 힘겨움 이걸로 얘 원망한 적 없어요. 하지만 걷지 않을 수가 없었어. 왜? 권총 끝.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자, 권총이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 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했지? 자, 죽음의 어떤 그 상황이, 그지? 오히려 뭐? 얘를 살리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산 밑으로,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제야 김일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어요. 그럼 이거 완전 희망이지, 그죠? 자,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됐어. 목에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무슨 얘기야? 발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니까 막 땅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너무 힘든 거지, 극한이야.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야. 그렇지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력이었다. 왜? 귀 뒤에 와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권총은 어때? 죽음에 직면했지만 결국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중적인 의미, 아이러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근데 저쪽 어둠 속에서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짓고 있는 개 모양이 몽롱해진, 왜? 정신이 혼미해진 그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인 주대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이제 깨달았지. 자, 이제 귀여워 죽겠네. 뭐한 짓이야 지금? 깜찍하네. 이거 뭐지? 잠깐 영상은 찍고 있어. 잠깐만. 나 내려앉음을 느꼈다. 그럼 여기서 뭐요? 희망을 보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지. 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행위는 진짜 나를 죽이고자 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살리고자 했던 행위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소설의 마지막이야. 근데 진짜 죽은 건지 아니면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해 갔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수증 말고 다른 범위에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은 다 정해져 있거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됐지?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하는 거는 이제 풀어가지고 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도요새에 대한 명상 하고, 나머지 또 할 거 있으면 중요한 거 좀 찝어보고 직전 보강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너가 이야기한 거 그 OX는 지금 당장 선생님 또 수업이니까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톡으로 보내주던지 할게. 뭐? 그거는 지금 한번 찾아볼게. 그건 지금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녹화